그럼 바로 3부 순서 첫 번째 발표해 주실 분 모셔보겠습니다. 우분투 커스터디의 이성호 대표님께서요. 웹3 기반의 자산운용 솔루션 개발 프로젝트를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박수 너무 치지 마세요. 부끄럽습니다. 이런 소개를 들을 때마다 좀 당황스러운데 웹3가 우리 생활에 얼마나 가까이 와 있는지 체감을 못할 때가 많은데 지금 최근에 일어난 그레이스케일하고 FTX 사태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보면서 어제 바이낸스의 창펑자오가 이제 셀프 커스터디는 옵션이 아니다, 필수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무언가를 내가 직접 소유하고 내가 갖고 내가 거래하는 그런 시대가 온 거죠. 그거의 핵심이 바로 웹3고, 웹3 자산운용 플랫폼이 없다면은 이런 것들은 사실 내가 실제로 디파이 시장에 나간다 하더라도 내가 가진 물건을 내가 스스로 내가 소유권을 유지하면서 거래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먼저 제 소개를 드리면은 저는 우분투 커스터디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이성호라고 하고요. 여기 좀 자본시장에서 좀 경력이 되신 분들은 포넷이라는 회사를 아실 겁니다. 우리나라 그 파생상품 시장에서는 거의 첫 10년 동안은 가장 컸던 기업인데, 거기에서 제가 외환 부문 사장을 했었고요. 그 팀들, 포넷에서 파생상품을 했던 팀들이 주축이 돼서 웹3 상에서 자산운용 플랫폼, 그리고 파생상품, 그리고 기타 상품들을 구현할 수 있는 플랫폼들을 만드는 프로젝트를 작년 2월 달서부터 진행을 해왔고, 최근에 알파 버전이 나왔습니다. 제가 이런 PT를 오랫동안 해보지 않아서 혹시 시간을 못 맞출까봐 결론부터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제가 짧은 버전으로 먼저 말씀드리면은, 저희 자산 운영 플랫폼은 짧은 버전으로 얘기하면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크립토 자산, 여러분들 하루에 10번 이상씩 거래소에 들어가서 여러분 시세 확인하시죠. 그리고 하루에 몇 번씩 또 거래를 하고 싶은 유혹에 놓이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지적 노동을 해서 얻은 결과물이 뭐냐면은 내가 갖고 있는 자산이에요. 내가 갖고 있는 크립토 자산. 우리가 크립토 시장에서 무엇을 팔 것인가?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 여러분들의 지적 노동의 결과물,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를 팔 수 있는 플랫폼을 저희가 구현했습니다. 그걸 저희가 팸이라고 부르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갑에 갖고 있는 자산을 코인으로 민팅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저희 플랫폼에서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가 얼마만큼의 수익률이 나는지 그래프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이 만약에 10,000불이었어요. 내가 나의 포트폴리오는 BTC 0.5개, 이더리움 5개, 솔라나 200개가 갖고 있었다면은 이걸 저는 블루칩 5, 블루칩 3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줘서 민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뭐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으세요? 공격적으로 뭔가 사고 파는 게 아니라 이미 만들어 놓은 펀드를 구매하는 거. ETF하고 같은 방식입니다. 근데 지금 ETF는 사람들이 왜 ETF를 하려고 하냐면은 시장의 안정성을 차용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인덱스 펀드 같은 경우는 인덱스를 그러니까 어떤 지수를 만들어 놓고 지수를 추종하는 거잖아요. 근데 인덱스는 뭐냐면은, 원래는 인덱스는 그렇게 익스체인지, 거래소에서 트레이드 되지 않더라도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걸 우리 다이렉트 인덱싱이라고 하는데, 저희는 다이렉트 인덱싱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구현을 했습니다. 일단 제가 뭐를 설명할지 혹시 시간이 짧아서 다 설명 못하더라도 저희가 뭘 설명할지 좀 알고 들으시면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서 미리 좀 얘기를 드렸습니다. 저희 시스템 이름은 팸이라고 부르고요. 이거는 기존의 크립토 시장에
지금 CFI 시장에는 있습니다. 자산운용 시장이 있고 일부 크립토를 담보로 해서 발행한 토큰들이 있어요.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GBTC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그레이스케일에서 BTC를 코인베이스 커스터디에다 맡기고 그걸 담보로 해서 GBTC, 그레이스케일 BTC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거를 요번에 아쉽게도 POR, Proof of Reserve를 네트워크로 못 뿌려준다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실제 갖고 있는지 아닌지 증명을 못하는 거죠. 왜냐? 자기네들이 제네시스에 그걸 담보로, 레버리지를 이렇게 해서 담보로 제공했는지 안 했는지 밝힐 수 없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본적으로.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하려고 집중하고 있는 시장은 DeFi 시장입니다. DeFi 시장. 혹시 제가 여기서 그레이스케일은 DeFi냐? 그레이스케일은 DeFi 아닙니다. CFI입니다. 그럼 차이를 먼저 아시면 전통금융 시장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중앙화된 거래소의 법정화폐로 거래하고요. 당연히 감독원의 규제를. CFI 시장은 여기서부터 크립토가 같이 가상자산으로 결제화폐가 뭐냐? 가상자산으로부터 하죠. 그러니까 결제화폐가 법정화폐도 되고 가상자산도 됩니다. 그리고 DeFi는 여기서는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게 되겠죠. 그리고 거래소도 그 스마트 컨트롤에 의해서 그 K = XY가 나오면서 이제 DeFi가 시작됐던 그 AMM들이 있지 않습니까? AMM을 통해서 거래가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집중하고 있는 건 저희가 자산운용 플랫폼을 내겠다고 하는 건 바로 DeFi 시장을 얘기하는 거고요. 크립토 시장에 탈중앙화에서 거래되는 자산운용 플랫폼입니다. 지금 DeFi 시장 2018년도에 모든 웨이커다우서부터 나왔겠지만 부스트되기 시작한 건 유니스와프 버전 3에서 AMM이 나오면서거든요. 2018년도에 2억 8천만 불 시장이 지금 2021년도에 지금 약 한 14조 원 정도, 그러니까는 110억 불, 1,100억 불, 한 40배 정도 성장했고 2027년까지 10배 정도 더 성장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성장하고 있는 금융시장이죠. 자, 그리고 지금 이게 2021년 통계인데 이때 2021년 당시에 전체 마켓캡이 1.5조 달러, 1.5조 달러였고 오늘 아침 어제 확인했을 때 약간 0.8조 원, 0.8조 달러. 그러니까 우리 지금 뭐 저 정도면은 1,000조 원? 지금 시가총액이 1,000조 원 정도 됩니다. 그 1,000조 원인데 한 10분의 1 정도가 DeFi 시장에 자산을 맡겨놓고 거래를 하고 있는 시장이 형성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DeFi 시장에서 저게 지금 뭘 할 수 있는지 한번 둘러보면 무슨 커스터머가 DeFi 할 수 있는 게 뭐냐? DeFi 할 수 있는 건 이겁니다. 지금 집중된 게 다 A코인 나왔어요. 비트코인. B코인이 나왔습니다. 좀 더 내재 가치가 있는 A코인이 새로 나온 내재 가치가 없는 B코인한테 유동성을 제공해줘야 교환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비트코인인데 이더리움이 새로 나왔는데 이더리움은 아무도 보유하고 싶지 않아요.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돈하고 황금성을 갖고 있는 교환 가치라도 일부의 내재 가치를 갖고 있는 A라는 코인들을 교환해요. 그게 유동성 공급 시장입니다. 그걸로 해서 덱스에서 탈중앙 거래소에서 유동성을 공급받는지 아니면 일드 파밍, 로열티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토큰을 막 발행, 시너리지, 그러니까 뭐 주주 차익이 너무 많이 나니까는 토큰을 막 발행해줘요. 내가 이 사람한테 나눠줘도 나는 코스트가 0이에요. 막 나눠줍니다. 그런데 시장 물량 서큘레이션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누군가 예치를 해야 시장의 수급이 조정될 거 아닙니까? 로열티를 보여주는 일드 파밍, 그냥 스테이킹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POS, 아시면 밸리데이터나 아니면 거버넌스의 스테이킹해서 돈을 받는 방식. 그 다음에 기존에 있는 뭐 랜딩, 바로잉, 페이먼트, 그리고 디파잉 할 수 있다고 나온 게 신테틱스 자산, 합성 자산들 나오잖아요. 테슬라 주식들 그냥 카피해서 만들어요. 그거에 대한 그 차익 결제만, 오르고 내린 거에 차익 결제만 담보가 돼 있으면 막 발행할 수 있습니다. 규제 없이. 그리고 다른 데리버리브스. 그런데 가장 지금 일반인이 접근하기, 저희는 크립토 시장에 저희가 이용하려고 하는 렛서 볼트가 15개 체인에 5,000개의 토큰이 리스트가 돼 있어요. 15개 체인에 5,000개. 그런데 그 코인들에 대한 정보를 저희가 충분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되게 보수적으로 시장이 커간다는 건 알아요. 개별 코인에 대한 정보는 없고. 그럼 시장이 커간다는 걸 알 때 어디다 우리는 뭘 해야 되죠? 우리는 인덱스를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삼성은 그러니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라는 게 있어요. 그 반도체 인덱스죠. 그러니까 세미컨덕터 인더스트리 인덱스가 있는데 거기는 마이크론도 들어가 있고 뭐 TSMC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TSMC가 망할지 삼성이 망할지 모르지만 반도체 시장이 계속 커가는 걸 안다면은 거기서 그 회사들의 비중만큼 뭐 1대 1대1이면 1대 1대1을 유지하면서 계속 펀드를 구매하면 그 펀드는 계속해서 커간다는 걸 알아요. 우리는 계속 커가는 디파이 시장에 있다면 무엇을 사야 되냐면 ETF를 사야 됩니다. 자산운용 시장에서 발행된 패시브한 펀드. 매일같이 거래되는 투기적인 펀드가 아니라 성장을 하는 걸 먹으려면 패시브한 펀드를 사야 돼요. 그게 바로 SM 매니지먼트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여기. 개별적으로 자기가 액티브한 펀드 매니지먼트를 할 수 있지만 패시브한 펀드 매니지먼트를 할 수 있는 그런 툴들이 없습니다. SM 매니지먼트 마켓을 보면 아까 지금 제가 이거 다시 한번 마켓 그로스가 확실시 될 때는 저희는 인덱스나 펀드에 투자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ETF. 난 시장을 알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예를 들어서 뭐 시장의 크립토 시장의 시가총액의 한 80%가 상위 5개 종목이라면은 상위 5개 종목은 바뀔지 모르지만 그 5개 종목을 계속 갖고 있으면은 시장이 앞으로 10배 성장한다면은 종목 하나하나가 망하더라도 나는 10년이 지나서 10배를 먹을 수 있는 거죠. 그 펀드를 내가 오늘 1,000만 원에 샀으면 그 펀드에서 계속 비율을 조정해 가면서 상위 5개의 비율만큼 계속 50만 원치 샀으면 50만 원이 10배가 올라가면 5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 내가 샀던 종목은 관계없이. 그게 ETF가 해주는 일이고 인덱스가 해주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게 없습니다. 심지어는 단일 종목으로 말도 안 되는 단일 종목 BTC ETF를 허락해달라고 해도 미국 당국에서 안 해줘요. 왜냐하면은 왜냐하면 바로 이라는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는 뭐냐면 거래소에서 확정된 거. OTC라고 해서 옛날에 오버 더 카운터에 내가 이 앞에 계신 분하고 무슨 파생상품 거래를 하면은 그냥 OTC로 거래해요. 둘만의 계약입니다. 근데 익스체인지에 넘어가는 순간 거래가 확정이 되어 있고 세틀먼트, 클리어런스 이런 모든 책임을 누가 지냐면은 거래소에서 져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품이 거래소에 론칭이 됐다는 것은 엄청난 시장에 안정성을 주는 겁니다. 특히 ETF는 그 시장의 급격하게 변동되는 시장의 비율을 그 자산 비율대로 어떤 상품을 만들어서 론칭을 하고 그 비율을 꾸준히 쫓아가면서 누가 책임지고 거래소에서 책임지면서 꾸준히 쫓아간다는 게 사실 쉽지 않잖아요. 그 E라는 레피테이션을 차용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그 레귤레이션이 많겠죠. 그리고 따라서 아까 이런 얘기들 했지 뭐 커스터디의 문제 누가 커스터디를 하고 있냐. 심지어는 코인베이스 커스터디 하지만 저 커스터디가 과연 탈중화된 커스터디냐. 우리나라 특검법에도 커스터디 있죠. 근데 커스터디에 해당되지 않는 게 있습니다. 프라이빗 키를 보유하지 않으면 특검법에 해당하지 않아요. 여러분 프라이빗 키를 보유하지 않고 여러분의 개인정보를 보유하지 않고 프라이빗 키를 보유하지 않으면은 여러분이 커스터디 서비스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신탁해주는 대신 소유해주는 서비스에 감독원의 규제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그게 바로 탈중앙화된 덱스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신뢰 문제도 있겠죠. 이런 카운터파티 문제들. 그러니까 심지어는 CFI에서는 CFI는 계속 정부의 그런 시간이 얼마나 남았나요? 15분 남았어요? 9분 10분이요? 네, 그러면은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필요한 거는 실제로는 외부에 있는 자산을 많이 갖고 와야 돼요.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의 IP, 지적 자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 여러분의 자산 규모. 그냥 토큰으로 민트를 하세요. 그럼 저희가 사람들이 관심 있으면 삽니다. 어떤 방식으로 하냐? 이거는 저희가 뭐 여러 가지 서버 토큰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굉장히 저희가 D 앱을 3개를 동시에 지금 개발하고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건데 오늘은 그 DIF, 다이렉트 인덱싱 펀드를 구성하는 방법에 대해서만 오늘 소개하는 걸로 좀 한정을 할게요.
저희가 이렇게 여러 가지 있으면 BIF 말고도 뭐 비영구 손실이라는 거 있죠. 비영구 손실을 해치하는 그런 그 방법이 있고 그런 솔루션이 있고 그리고 멀티에서 펀딩 피를 레버리지를 해서 8시간마다 0.01%씩 우리 고위험 선물, 고위험을 저위험 대비 고위험을 매도를 하면은 그냥 거래소에서 주는 돈이 있으니까 이자로 그거를 예를 들어서 현물을 들고 선물을 매도하는데 그거를 배수로 하면은 받는 돈이 5배까지, 7배 정도까지 늘어날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구현할 수 있는 우리 트레이딩 플랫폼도 개발이 돼 있고요. 지금 마누르라고 이건 액티브, 직접 사람이 거래하는 겁니다. 이거는 저희 디센트럴라이즈 돼 있지 않은 거예요. 근데 어쨌든 저희가 저희 쪽에서 이제 운영한 운용자가 소울바운 토큰, 내가 누군지를 확인하고 KYC를 내가 누군지를 확인하고 투자자가 누군지를 확인한 상태에서 운영하는 펀드입니다. 그리고 이제 알고 트레이딩이나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다는 걸 이제 만드는데 제가 지금 설명하는 건 지금 이 패시브 펀드 BIF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자, 첫 번째는 자 같은 얘기인데요. 첫 번째 만약 우리가 블루칩 3라고 해서 BTC 이더리움 솔루션을 5대 3대 1로 웨이트를 줬어요 지금. 그 토큰 코드를 BTC 이더리움 솔루션이니까 BES로 하고 내가 10,000불짜리를 처음에 발행을 한다 그러면 저희한테 신청을 합니다. 나 10,000불짜리 펀드 만들고 싶어. 내 돈 오케이. 그러면 토큰 몇 개 할 거야? 10,000개 오케이 했습니다. 그럼 앞에 계신 분이 저희한테 10,000불을 스마트 컨트랙으로 보내시면은 스마트 컨트랙 지갑으로 보내시면 저희는 저희 멀티시그 커스터디 멀티시그 볼트에 또 10,000불어치에 해당하는 저희 BES 토큰을 보내드립니다. 그 BES 토큰은 5대 3대 2로 구성이 돼 있어요. 이건 단순한 케이스죠. 그리고 대신 BES 코인 10,000개를 갖고 있어요. 10,000불 넣으셨으니까 10,000개 가지실 수 있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10,000개 넣고 그 돈만큼 빼오면 됩니다. 그리고 만기 3개월로 정했고 거기다 내가 이 펀드를 똑같이 따라하는 사람들은 수수료 내. 그러면 3개월 후에 정산하고 수수료 내도록 매추리티 3months 해가지고 피도 설정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뭐 여기에는 당연히 저희가 만들어준 NFT 통해서 나를 인증해 그 소울 레지스트레이션 지노랩스라는 NFT에 가서 내가 누군지 인증을 해야 되는 거 이게 공개되진 않지만 내가 누군지 인증을 하고 이니셜 펀드를 하면은 오케이 이제 펀드가 크리에이터 그 펀드 매니저 인증 받았고 그 내용 펀드 운영 방식 되게 패시브하게 정말 거래를 안 하는 거죠. 끼케야 뭐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NFT로다가 익스큐션 되는 그런 형식입니다. 이런 형식으로 해서 한 달이 자기가 한 달이 지났어요. 3개월 전 3% 만에 수익이 났습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마이크로시드라는 시스템에서 론치패드 아이디어를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똑같이 따라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지갑에다 넣어놓고 여러분 이 토큰을 민팅하시겠어요? 그러면 아까 총 10만 개의 토큰을 발행하고 나는 10,000불 내가 펀드 매니저인데 10,000불어치 갖고 왔잖아요. 90,000불어치는 아직 발행이 안 됐어요. 오토라이즈만 돼 있지. 그러면 어떤 사람이 와서 내가 할게. 그럼 누가 와서 10,000불어치를 넣어요. 그럼 10,000불어치 토큰이 다른 사람에 가요. 이때는 벌써 1달러가 아니겠죠. 1달러 3센트가 되겠죠. 예를 들어서 아까 10,000불이 1,300불 되고 3% 수익이 났으니까 그 토큰의 가치도 변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누군가의 그 인덱싱을 그대로 따라할 수 있는 토큰을 갖게 되는 거죠. 이게 아주 기본적인 아이디어입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나중에 중간에 리밸런싱을 할 때 생각해봐. 여기 누군가 대신 운영하는데 들어가서 내 돈 그냥 저 운영자가 빼가면 어떻게 이게 커스터디가 유지되고 있는 거야? 그렇게 하는 게 방식이 아니고요. 저희는 리밸런싱 할 때는 리밸런싱 하면은 NFT를 발행하면은 NFT가 파일이잖아요. 어떤 파일입니다. 근데 파일인데 저희 사이트 내에서 엑스큐션 그러니까는 펀드 매니저가 내가 아까 3대 3대 3대에서 5대 3대 1로 받을 때는 여기 있는 거는 2를 더 사고 여기 있는 거는 2를 팔아 라고 하는 어떤 명령을 내리는 순간 NFT로 발행이 돼요. 그리고 나서 이걸 따라할 건지 이걸 추종할 건지 말 건지는 처음에 10,000불어치 아까 3대 3대 3에 돈을 3대 3대 3으로 이 토큰 비율을 가질 때 토큰을 발행받으신 분이 그 NFT를 갖고
내 펀드에 내가 소유하고 있는 내 보유분에 엑스큐션 할 건지 말 건지 결정을 하는 겁니다. 저걸 서브스크라이브 하면서. 그러니까 난 펀드 매니저면서 여러분들이 나를 추종했다면 여러분한테 수수료도 받을 수 있고 수수료를 받은 다음에 굉장히 보수적인 펀드니까 일주일에 한 번, 뭐 한 달에 한 번 거래가 될 때 그 서브스크라이브된 이 NFT를 우리 플랫폼에서 그 NFT를 입고시키면은 자기 펀드가 그냥 그 메타 데이터 안에 펀드 운영 내용이 자동 인식돼서 포지션을 밸런스를 다시 5대 3대 1로 추정을 하는 거죠. 그러면 저는 ETF를 산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갖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되면은 자, 이것도 이제 시간이 다 됐죠? 네, 끝났어요. 자, 여러분들 제가 결론부터 얘기 드려서 이게 뭐 하는지 좀 아실 것 같은데 어쨌든 좀 중요한 얘기 중에 저희가 일단은 알파 버전에서는 이거 10월 달에 지금 끝나 있는 거고요. 저희가 지금 2월 달에 프라이빗 세일은 프라이빗은 끝나 있고 프라이빗 라운드는 끝나 있고 지금 거래소하고 VC들하고 지금 프리 라운드를 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2월 달까지 내년 2월 달까지 베타 버전 지금 런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좀 가슴이 저희가 너무 소심했는데 좀 가슴이 웅장하게 좀 우리도 얼마 정도 해겠다 이런 주장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지금 어제 그 사건 터지면서 인출 사태 있었는데 그게 한 2, 3조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지금 뭐 스태티스타에서 나와 있는 뉴욕에 있는 몇 개 업체들 Asset Under Management, 즉 운용 자산 규모가 크립토 쪽에서 CFI 쪽에서 한 7조 정도 돼 있죠. 560억 달러 정도 되고 매년 30% 정도리 얼라이드 리서치에서 보면은 매년 30% 정도 성장한다고 얘기해요. 그럼 이게 저 정도로 성장한다면 저희가 퍼스트 무버로서 한 마켓 쉐어의 3분의 1 정도를 갖고 와서 2030년까지 한 260조 정도를 운영하는 플랫폼이 되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뭐 이상이고요. 이게 저희 팀이고 혹시 제가 시간을 넘겼으니까 짧은 질문이라도 있으시면 받겠습니다. 자, 질문 going once, going twice. 네, 감사합니다.